여러분, 지구상의 유일한 원자폭탄 피해국 하면은 일본 떠오르시죠? 그런데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여러분 사시는 경남 합천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합천에 원폭 피해 입으신 분들이 꽤 많이 모여서 사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일본을 상대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 피해자 중 한 분 모셨습니다. 원폭 피해 1세대 심진태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합천에는 원폭 피해 입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함께 모여 사십니까? 우리는 뭐 한국의 히로시마 걸 정도로 이 합천에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약 한 620여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평균 연령이 한 78세 정도. 네. 이렇게 전부 다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왜 이렇게 한국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을까 싶은 게 당시에 왜 이렇게 한국 분들 피해가 많았을까요? 그 피해는 그 일본 강점기 시대 네. 모든 물자 인력과 전부 다 소탈을 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전부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합천인들은 더욱이 이 산악지대라서 더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간 것은 이 배치가 우리 강제징용 간 어른들이 히로시마로 간 거죠. 그 유일하게 히로시마에서 살다가 결국 비폭을 당하니까 한국의 히로시마 갈 정도로 합천인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어른들 말씀 들으면은 이 히로시마 시내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묻지 마라 할 정도로 합천에 한국인이 많았답니다. 그 원폭 피해 복지회관 같은 것도 거기 지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건강검진 같은 거는 잘 받고 계시는 건지 어떠신지. 몸 많이 아프시겠죠? 유일하게 뭐 우리가 이제 합천에는 이제 많은 피해복자가 있으니까 이 원폭 복지관이 뭐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110명인데 지금 거기에도 사실은 입주자가 110명이 입주하는데 150여 명이 이 줄을 서 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에도 하루속히 원폭 복지관이 정축이 된다든지 새로 시설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좀 편히 계시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네요. 줄을 그렇게 많이 서 계세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시니까. 네. 예. 우리 어르신께서도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당시엔 어린 나이에 피폭을 당하신 거잖아요. 저는 뭐 이 1943년생이나 약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원폭의 기억은 없지만 해도 뭐 우리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과거에 농촌 생활하면서 질삼할 때 이 어머님들이 그 하는 모의 하는 이런 얘기를 듣면 뭐 수없이 원폭에 대한 얘기 들었고 일본의 그 참 고통받은 얘기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자라왔지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 일본에는 이 노임을 준다 해놓고 통장을 발급해놓고 노임 못 받았잖아요, 실체적으로. 그리고 이 군수품 공장 가면은 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자기네들이 고집대로 이런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맨날 우리가 사회가 좋아가지고 어떤 자기 필요한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험한데 또 그렇지만 공기 나쁜데 뭐 이런 쪽으로 주로 한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 당시에 현황을 보면은 한국 원폭 피해자가 10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한국 원폭 피해자가 그 5만 명 거기서 적사했답니다. 하고 그 다음치 5만 명은 생존했는데 4만 3천이 영국 귀국하고 7천이 지금 일본도 생존하고 있답니다. 그런 이제 이 많은 이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에 피해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폭 피해 당하신 여러분들 지금 후유증도 상당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많은 것이 암 쪽에 많이 가잖아요. 암 쪽으로 가고 뭐 갑상선이라든지 또 그 다음째는 뭐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 이 다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서는 유행병도 일찍 돌아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고 또 항상 이 피곤하고 뭐 우리가 이 신경 있는 사람이 저기압 때 이 몸이 어지거나 아프듯이 그러니까 계속 이거 몸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힘들고 원폭 피해 입으시면 2세, 3세도 사실은 걱정이잖아요. 그거 큰일이지요. 지금 우리 그 원폭이 문제가 큰 것이 이제 이 원폭 후유증입니다. 이 후유증은 2세나 3세나 가가지고 이 유전성이랍니다. 유전성은 한 대가 괜찮으면 한 대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폭 피해자가 지금 자기의
이 행세를 못하는 것이 바로 원폭 피해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종류한 유전성이라는 그런 문제를 모형자산을 왜 후손한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말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쵸. 가진 자나 그다음 지식인 자는요, 우리가 피폭자인 줄 알아도 그분들은 피폭 이름도 못 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상 보면은 참 무식하고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서 원폭 해운이 조직된 거지요. 네, 하여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고 법원에서 이제 진료비 피해 보상하라 이런 판결을 받아내셨는데 어떠세요? 예, 70년 만에 피폭들은 70년 만에 지금 재판이 완결됐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지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74년부터 27년 동안 일본에 소송을 해가지고 일본 운업법에서 잘 운영이 돼 왔는데 그러나 일본에는 운업법에서 전반적인 이 치료비를 다 적용해주고 심지어는 공원에 가도 무료를 들어가는데 한국에는 제한을 들어서 해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제한, 금년 같으면 30만 엔입니다. 그거 이상 쓰면 본인이 다 내도록 이런 일본에서 잘못된 그 재판에 판결 났는데 불구하고도 이렇게 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원법 피해들 한국 재해피폭자는 무시했고요. 그래서 그 성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9월 8일 날 일본 최고재판소 어디에서도 피폭자니까 동일하게 해달라 그런 재판입니다. 사실은 좀 억울하지요. 네, 억울하네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어르신께서 또는 원폭 피해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쉼 없이 싸워주신 덕으로 일본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원폭 피해 당하신 분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또 피해 보상해달라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다면서요?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우리 원폭 피해자들은 사실 따지면 국적이 없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수교를 1965년에 했는데요. 그 위에 유상무상 5억 불로 받아봐가지고 대표적으로 포항제철, 경부간 고속도로라든지 강양제철이라든지 산업체, 방위산업체 이런 것을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그 피해자들을 쏘게 하잖아요. 강제징용자나 원폭 피해자나 이런 걸 쏘게 하잖아요. 왜 쏘겠냐면은 그 기간이 37년 동안에 문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적이지만 해도 외무부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밝혔는지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밝히라 그랬는데 국가 기밀상 밝힐 수 없다. 그러면 국가가 37년 동안에 기만 정치를 하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알았으면은 일본에 소송을 하던 거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약이라도 한 집 이제 지 자시고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그 원폭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원폭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라도 덜었을 건데 국가가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 기만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리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가가 잘못됐다.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행정부에서 받아들여 많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법부에서 결정을 난 사항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덮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너가 일본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안 했다. 그리고 일본한테 왜 말 못하느냐.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79명이 대표적으로 내고 그다음 주에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낼 계획으로 가 있습니다. 저는 원폭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많이 계시는지 몰랐거든요.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방송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이 평통사는 그런 시민연대가 이 평화를 여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미국 처음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5월 1일 날 그 190여 개국이 뭐 NPT 회원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일본 다음에는 우리가 피폭이 제일 많다. 일본 자기네들은 관계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고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소국이 되어서 강제로 끌려가서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원폭 폐제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원자 폭탄을 없애고 그걸 고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폭 특별법을 한국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보상법을 만들어야 돼요. 남을 때려서 손해를 보면은 누가 남을 때립니까? 그런 법을 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겁니다. 암만 그냥 얘기하면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이 정말 분통이 터져서 한국에도 이 원폭 피해자가 일본 다음으로가 제일 많다. 네. 그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고 거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을지 저희가 뭐 그 고통을 가늠을 못할 정도니까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이 계속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잠자고 있다면서요?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조금 전에도 어떻게 얘기 들으니까 뭐 국회에서 뭐 이세가 들어가지고 뭐 국회법을 뭐 해주니 안 하니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얘기라. 일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흔히 국회에 올라가면은 의원님들인데 일본도 안 하는 이세를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일본서 왜 이세를 해주겠습니까? 전쟁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현재 뭐 원폭 맞고 다른 나라가 있는 분류가 되는 나라에 33개국인데요.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주체국이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통과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빨리 국회를 해가지고 이분들 파견 나가야 돼요. 다 중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미국도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 특별법이 되도록 종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는 32개 나라가 특별법을 됐을 때는 마지막 33번째 일본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 추세에 밀려서더라도 특별법 안 하고 안 되거든요. 그때는 다 적용이 되고 이럴 건데 우리나라는 미리 2세, 3세 왜 일본을 빙자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본통태서 난 화가 나서 달라듭니다. 왜 일본에서 해주겠냐고. 우리나라도 안 해주는 걸 왜 하겠냐고. 어? 그럼 우리나라 의원님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챙겨놔야 되는데 왜 남의 얘기를 볼락한지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만큼 배를 받고 제값을 말이지 모두 시원찮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찾아가서 너가 보상해라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걸 갖다가 자꾸 회피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이거 대변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로 바라는 거는 하여튼 보상 이거 아니고 뭔가 법적으로 딱 정립을 해놔서 역사를 좀 바로 알리고 당연하지요. 우리를 바로 알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 억울한 거는요.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평화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령비 하나 있습니까? 10만의 인구가 피해를 보고 5만이 적사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욕을 해냈냐 이기라. 욕을 자체 없잖아요. 전쟁한 나라 히로시마가 세계 평화도시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가 막힐 일이요. 에? 거기에 가서 죄를 지내고 옵니다. 이런 무작한 일이 왜냐 이기라. 그래서 이 시급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 평화원 만들어 이기라. 만들어가지고 일본 나라에 가지 말고 32국에 통보해서 우리나라 모시자 이기라. 모셔가지고 너가 평화는 이 나라에서 제사 모시러 오이라. 왜 그게 흥청망청한 말이지 전쟁패를 그렇게 믿고 거기 가서 하면은 그 신이 있다면은 과연 술 한잔 목에 넘어가겠냐 이기라. 왜 그러냐 이기라. 6.25 이후에 일어났던 작고 큰 상황은 전부 성역하고 다 공원 만들고 다 만들어놨네요. 다 만들어놨어요. 왜 해피는 원폭은 국가가 잘못돼서 강제로 일본에 가가지고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했는데도 그거조차 하나 안 만드는 얘기라. 그런데 다행히 이번엔 합친군에서 2012년도에 이 지원조례안이 나왔고 경상남도 지원조례안이 11년도에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18일, 20일 그 당시에는 이래 합친군 의장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조례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경상남도 시도 의장님들께 참 인사드릴 거는 고맙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국회에다가 그 특별법 촉구하는 그 내용을 해서 올렸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 어르신 70년 정말 힘겹게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늘 건강하셔서 정말 바람대로 이제 빨리 저희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 지키셔서 해결되는 모습 보셔야죠. 정말 그래 돼서만 뭐 더 이상 없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르신 말씀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웠던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고요. 오늘 죽비를 내리시네요. 네, 정신 차려!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리 지르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빨리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